표준정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 결국 공식만 암기하면 끝나는 거거든. 공식만. 대입만 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라서 그렇게 막 엄청 어렵다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래도 조금 살을 좀 붙여서 설명을 해볼게. 자, 일단 어떤 느낌인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추정을 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실제로 어떤 전체 집단을 우리는 이제 모집단이라고 이제 불러주는데 맞지? 그 모집단에서 이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 모집단에 대한 뭔가 자료를 구하고 싶은 거지. 근데 그걸 실제로 다 조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요거의 일부분만을 추출하죠. 그치? 그래서 이 추출한 요 놈들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표본이라고 하죠. 표본.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거야. 이 표본을 가지고 이 원래 전체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예상해보자 이거야. 그치? 뭐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표본을 이제 추출을 할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키의 평균 이런 걸 조사하고 싶어. 그런 걸 조사하고 싶어. 그럼 내가 대한민국 진짜 성인 남자 키를 다 잴 수는 없잖아.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맞지? 돈도 많이 들고, 맞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뭔가 표본을 추출해서 이제 요 부분 갖고 예상을 해보는 건데, 여기서 표본을 추출할 때, 야, 내 키만 재놓고 그냥 평균을 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뭐, 그럼 되게 애매하잖아. 말이 안 되잖아. 한 명 가지고 하면 좀 현실성이 없잖아, 맞지?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좀 적당히 좀 끄집어내겠지? 그 끄집어내는 그 양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표본의 크기라고 하죠.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를 뭐 예를 들어 n이라고 해볼게. n개를 끄집어낸다. 그럼 그 n개의 자료들이 있으면 그 n개 자료 키를 다 쟀어. 근데 그것도 그냥 그 키를 다 뜨르륵 써놓으면 되게 애매하잖아. 그래서 그거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또 구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린 그때 이 표본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그냥 줄여서 표본 뭐 줄인 것도 아니지. 표본 평균. 이거 좀 쓰기 너무 귀찮은데.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한다. 그치? 이거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한다. 발음이 너무 어려워.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한다. 맞지? 그때, 그럼 얘랑 좀 구분해 주려고 우리가 이 원래 집단은 그냥 모집단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그 모집단에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 그냥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불러줄 거다. 그치? 그래서 얘는 원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하면 되냐? EX. 그치? 원래 평균. 얘는 뭐야? VX. 얘는 뭐야? 시그마 X. 라고 해주면 된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보다는 계산할 때는 좀 간단하게 소문자로 이렇게 많이 쓰죠. 평균은 M이라고. 그치? 분산은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 시그마의 제곱. 얘는 그냥 시그마다 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쓰겠지, 맞지? 이런 내용이다. 그럼 이때 표본에 대한 평균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 표본, 여기서 추출한 이 표본에 대한 평균을 우리는 어떻게 기호로 나타낼 거냐면 X바라고 나타낼 거야.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좀 이따 이 통계적 이 모평균의 추정을 하다 보면 알겠지만 얘를 확률 변수 X로 둘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실제로 그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한 번만 추출해가지고 좀 얘기하기에는 조금 또 그것도 애매하잖아. 그치? 좀 여러 개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그 여러 개를 뽑을 때 첫 번째 100명 뽑고 두 번째 100명 뽑고 세 번째 100명 뽑을 때 항상 평균이 똑같겠냐? 달라지지. 그래서 변수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고 그 변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때 이 값을 이제 확률 변수라고 하기 때문에 대문자 x를 쓰는데 좀 구분해 주려고 원래 확률 변수랑 이 표본에 대한 확률 표본 평균 좀 구분해 주려고 얘를 x바라고 붙인다. 그냥 그 내용이야, 알겠지? 그냥 얘를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거야. 알겠지? 기호로. 알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그럼 분산은 어떻게 할 거냐? 분산은 편차를 s라고 할 거거든. 그래서 얘를 s 제곱이라고 한다라고 해주면 돼.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 사실 요 두 개는 별로 필요가 없죠. 아마 이 두 개를 너네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건 없을 거야. 근데 그래도 잠깐 언급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표본 평균을 구하는 게 이제 어떤 느낌인 거냐면 내가 표본을 추출했어. 예를 들어 10개라고 하면 좀 적긴 한데 10개를 추출했다고 해보자. 표본의 크기를. 그럼 그 10개에 대한 그 표본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게 표본 평균인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이거지. 첫 번째 확률 변수가 있겠지. 내가 여기서 꺼낸 거, 여기서 하나 꺼냈을 거 아니야. 두 번째 꺼내고, 세 번째 꺼내가지고 쭉 해서 10번째 꺼낸 걸 그 10개로 나눈 게 평균 구하는 방법. N개로 좀 보여줘야겠다. 얘가 N개면 N개를 꺼내서 N개로 나눈다 이 느낌인 거야. 이게 평균 구하는 방법. 근데 실제로 이걸 구하라고 너네한테 시키진 않을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얘를 구하는 방법은 얘는 분산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지? 편차 제곱의 평균 혹은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는 거지, 맞지? 근데 여기서는 맞아. 편차 제곱의 평균을 생각할 건데 그럼 뭐 할 거냐면 원래 확률 변수에서 표본 평균을 빼겠지. 이게 편차. 그거의 제곱. 플러스 x2 마이너스 x바의
제곱 플러스 쭉 가서 xn-x 바의 제곱이겠지. 이게 편차 제곱의 총합. 그거를 몇 개로 나눠? n-1개로 나눈 거예요. 이게 좀 특이한 거니까 이것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이거 n개 맞거든? n개를 더하는데 그럼 n개로 나눠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거잖아. 근데 얘는 n-1개로 나눠야 좀 더 정확하더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것까진 뭐 물어보진 않을 거야. 그냥 n-1개로 나눠야 얘는 좀 정확하더래 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해 줘야 돼. 혹시 모르니까. 알겠지?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여기다 루트 씌우면 그게 표준 편차. 그렇지? 그 내용이 나와 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거지. 내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을 예상하고 싶은 거야. 그럼 물어볼게. 내가 실제로 요게 이 평균이랑 같을까? 아니지. 그래서 다를 거 아니야. 실제로 내가 이걸 가지고 이걸 예상하고 싶은데 얘는 얘랑 같을 수도 있겠지. 진짜 운 좋으면. 그지? 근데 다를 거라고 웬만하면. 그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같게 만들어줄까라고 생각해서 다른 방법을 이제 생각해낸 건데 그걸 어떻게 한 거냐? 이 표본 평균을 구할 건데 이 표본 평균을 하나만 구하지 않는 거야. 실제로 하나만 구하면은 이게 되게 애매하니까 얘를 여러 개 구할 건데 그걸 몇 개나 여러 개 구할 겁니까? 라고 하면 전체 다. 나올 수 있는 전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것도 좀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n개를 추출할 거야. 그럼 우리가 추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추출하는 원칙이 딱 두 가지가 있어. 기본적으로 원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임의 추출해야 돼. 무슨 말이냐? 랜덤하게 뽑아야 돼. 내가 막 평균 키 재려고 하는데 막 키 큰 사람만 골라서 뽑으면 안 되고 그냥 랜덤하게 뽑아야 된다. 그게 임의 추출. 랜덤하게 뽑아라.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복원 추출해야 돼. 내가 예를 들어 건이를 뽑아서 키 쟀어? 건이 들어가 라고 하고 또 뽑는 거야. 그럼 건이가 또 나올 수도 있겠네?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린 복원 추출해야 돼.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비복원 추출을 할 거래 라고 하면 비복원 추출을 하면 돼. 그럼 그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의 차이는 뭐냐? 복원 추출을 하면 중복 수년인 거야. 전체 모집단이 100명이라고 해봐. 한 명 뽑는 게 100가지. 들어가. 100가지. 들어가. 100가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비복원 추출을 할 거래. 그럼 한 명 뽑는 거 100가지. 두 번째 99가지. 세 번째 98가지니까 그때는 순혈이 되는 거지. 그 차이야. 근데 만약에 특별한 언급이 없다. 무조건 그냥 복원 추출로 봐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복원 추출을 할 거고 그때 나올 수 있는 경우를 구하라 그러면 실제로 모집단의 크기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걸 실제로 다 구한다는 건 말도 안 되겠지. 그래서 그냥 너네한테 이렇게 가르쳐. 이걸 다 구해서 이 표본 평균들을 다 구할 수 있는 걸 다 구해서 그거의 평균을 구하잖아? 그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항상 모평균이랑 똑같더래. 라고 그냥 외우라고 하죠. 그죠? 기억나지? 맞지? 두 번째, 표본 평균들의 분산을 구하고 싶을 때 이 자료의 분산을 구하고 싶을 때 이 분산은 뭐랑 똑같냐면 원래 분산 있지. 그거를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랑 똑같더래.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쓰냐면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쓰지. 근데 이거보다는 우리가 시그마,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x가 될 거고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라는 공식이 탄생한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를 그냥 외우라고 하죠. 그죠? 증명은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외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요거를 수정할 거다 뭐 이런 느낌이야. 한번 문제를 좀 볼게. 자, 보면 잘 봐. 그래서 원래 보통은 대표적으로 이걸 구하라고 물어봐. 이게 솔직히 보통 일반적인 문제인데 가끔 이것처럼 그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을 구해달래. 그 표본 평균이 0이 될 때 확률을 구해달래. 이건 특정한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거든. 잘 봐. 한번 설명을 해볼게. 어느 모집단에서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이거래. 그럼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3인 표본을 추출할 거래. 그럼 지금 얘는 이런 거야. 얘가 지금 표본에 모집단이 지금 몇 개 있는지도 몰라. 확률로만 나와 있어. 그치? 얘가 만약에 전체가 뭐 100명이었으면 뭐 400명이었으면 400명 중에 100명일 수도 있는 거고 4,000명 중에 1,000명일 수도 있는 거고 뭔지 모르는 거야. 그치? 마이너스 1이 막 1000개 있을 수도 있고 10,000개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야. 거기서 내가 뽑을 건데 거기서 몇 개를 뽑을 거냐? 표본의 크기를 3으로 추출하겠대. 3으로. 3으로 추출해서 그때 이미 추출했을 때 만들어지는 평균을 표본 평균 x라고 할 건데 그게 0이 될 확률을 구해달래. 자, 얘 이름이 뭐냐면 표본 평균인 거잖아. 내가 3개를 추출해서 이 3개의 평균이 0이 될 확률인 거야. 그지? 3개를 추출해서 그 3개의 평균이 0이 될 확률. 그지? 그럼 3개를 추출해서 3개가 0이 된다는 건 3개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세 개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세 개의 합이. 그래야 그걸 3으로 나눠봤자 0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결국 뭐 하라는 거냐? 내가 첫 번째 뭐 하나 뽑았어. 두 번째 뭐 하나 뽑았어. 세 번째 뭐 하나 뽑았어. 그거를 3으로 나눈 게 확률 변수 x바가 된 거야 지금. 그치? 내가 표본 추출해가지고 평균 구하고 이게 표본 평균이잖아. 그래서 요게 0이 될 때의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잖아. 그래서 요 세 개가 합이 0이 되는 걸 구하면 되는데 그럼 내가 x에서 세 개를 뽑아서 0이 되는 조합이 뭐가 있을까라고 먼저 생각하는 거야. 일단 제일 간단한 0, 0, 0 있죠. 또 마이너스 1, 0, 1 이거 있네.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요거 있겠지. 이거 말고는 없을 거야. 근데 여기서 주의해줘야 되는 거. 아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우린 항상 복원 추출로 봐준다. 복원 추출은 어떤 느낌이냐면 중복 순열이기 때문에 중복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순열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순서 바꾸는 경우가 모두 다 다르다 라고 봐줘야 돼.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 자, 첫 번째 내가 000을 뽑을 확률은 000을 뽑을 확률은 0 뽑을 확률이 이거라며. 그치? 요만큼 있다면 전체 중에 그럼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얘는 4분의 1의 세제곱. 그치? 얘는 마이너스 1, 0, 1 뽑을 확률은 4분의 1 곱하기 0 뽑을 확률 얼마? 4분의 1 곱하기 1 뽑을 확률 얼마? A. 물론 A도 구해놨어야 되는데 일단 갈게 이렇게. 요거에다 뭐 하면 돼? 얘네들 순서 바꿀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6가지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뽑을 확률 4분의 1 마이너스 1 뽑을 확률 4분의 1 2 뽑을 확률 6분의 1이 총 몇 번? 얘는 3번이겠네. 마이너스 1 똑같으니까. 요만큼 나올 거다. 이걸 다 더한 게 내가 원하는 확률인 거야. 무슨 느낌인지 이해가나? 요런 식으로 풀어줘야 돼. 그래서 요 특별한 그때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그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그 표를 너네한테 만들라고 안 할 거야. 요거 가지고 그냥 구해주면 돼. 알겠지? 근데 여기서 잠깐 얘기하고 싶은 거 잘 봐. 내가 여기서 이미 추출을 할 건데 3개를 추출하는데 표본의 크기를 3개를 추출하니까 얘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생각을 해봐. 만약에 x바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쓰라고 하면 x바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쓰라고 하면 첫 번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뽑아서 평균 내면 x바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첫 번째 마이너스 1 나올 수 있지. 그지? 미안. 표본의 크기 줄일게. 2개로 줄일게. 잠깐. 2개로 줄일게. 2개로. 자, 표본의 크기가 2개면 이거 하나 뽑아서 어차피 2분의 1 하면 그게 마이너스 1이지. 얘하고 얘 뽑으면 마이너스 0.5인가? 그지? 0 두 번 뽑으면 0도 되지. 0하고 1 뽑으면 0.5일 거고요. 1하고 2 뽑아도 1 두 번 뽑으면 1일 거고요. 1하고 2 뽑으면 1.5일 거고요. 2 두 번 뽑으면 2겠지. 요 느낌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표본의 크기를 n을 좀 늘렸어. 한 10개를 뽑는다고 해봐.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1을 10번 뽑는 것도 마이너스 1이야. 10번 뽑아서 확률 구하면. 근데 마이너스 1을 9번에 0 한 번이면 얼마냐? 마이너스 10분의 9? 마이너스 0.9인가? 맞아? 근데 얘가 내가 100개로 늘렸어. 그럼 첫 번째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 얼마야? 전체 100개 중에 마이너스 1, 99개 뽑고 0 하나 뽑으면 마이너스 0.99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잘 생각해봐. 야, 얘랑 간격이 점점 어때? 좁아지지. 그치?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얘 간격이 점점 어떻게 돼? 좁아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x바에 대한 확률 변수가 점점 많아진다고. 그럼 그 말은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 점들이 다 이어진다 이런 느낌인 거야. 원래는 딱딱딱딱 떨어지는 이산 확률 변수였는데, 그지? 이 표본의 크기를 늘리면 늘릴수록 얘가 어떻게 돼? 연소 확률 변수가 되고 얘를 결국 해석할 때는 정규 분포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거야. 그 내용이 뭐냐면 여기 뒤에 있어. 자, 요거. 자, 보면 어떤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그 모집단에 대한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표본 평균에 대한 x바도 표본 평균에 대한 요 값도 얘도 확률 변수로 하면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르대. 너무 당연한 거야. 원래 정규 분포인데 거기서 또 뽑아서 다 평균 구해서 그걸 쫙 나열하면 그것도 정규 분포일 거래. 존나 많으니까. 근데 걔가 정규 분포는 안 따라도 걔가 얘처럼 그냥 이산 확률 변수여도 그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표본의 크기가 좀 커지면 어떻게 된다? 걔는 근사적으로 어느 정도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 이 내용이야. 그럼 얘는 뭐 하라는 거냐? 그냥 모든 문제를 다 정규 분포로 바꿔서 풀어라 이거야. 알겠지? 당연히 이걸 크게 주겠지. 그럼 안 크면 어쩔 건데? 그거 다 구하라고 할 거야? 확률 못 구하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다 정규 분포로 바꿔줄 거다. 그냥 그 내용이야. 알겠지? 이건 한번 읽어봐도 돼. 그냥 그런 내용이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위에 내용도 설명을 했어. 그냥 이거는 공식이라서 외워야 돼. 표본 평균들에 대한 평균은 그냥 모평균이랑 똑같고
표본 평균들에 대한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그지? 그 다음에 표본 평균들에 대한 평균은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공식이 있다. 맞지? 요거는 한번 또 읽어보고 외워야 돼, 그냥. 그냥 뭐 이것도 얘기를 하면, 자, 어느 모집단에서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x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이렇게 나타낸대. 그럼 내가 a를 일단은 다 더해서 a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a를 구했어. 그럼 두 번째, 나 이거 구해달래. 얘 뭐 구하라는 거야? 얘 지금 얘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는 거고,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을 구하라는 거잖아. 근데 얘는 x인데, 그치? 근데 이거지. 저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은 그냥 평균이랑 똑같을 거고. 아이고. 그치? 그 다음,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 뭐랑 똑같아? n분의 vx랑 똑같을 거다. 이 내용이지. 바꿔서 풀어야 할 거야. 알겠지?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우린 그거를 공식이라서 그건 기억을 해주면 된다. 이거는 뭐 따로 공식이라서 외울 게 없고. 자, 요것도 볼게. 자, 이제 마지막. 요거 설명했고. 마지막. 이것도 한번 봐야겠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야구공 한 개의 무게의 평균이 145래. 그지? 그 다음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그러니까 지금 x는 정규분포를 따라. 평균이 얼마? 145. 표준 편차가 얼마? 2. 분산이니까 2의 제곱. 이걸 따라. 근데 그때 거기서 이미 추출할 거예요. 몇 개를? 16개를 이미 추출해서 그때 구한 평균이 144 이상, 146 이하의 확률을 구해달래. 근데 그 x반은 16개를 추출한 x반은 걔도 정규분포를 따를 건데 그때 요 정규분포에 대한 평균은 원래 모평균이랑 똑같을 거고. 그치? 얘는 시그마가 얼마냐면 2잖아. 그럼 여기서 구한 시그마는 얼마일 거냐면 루트 n분의 시그마라서 요거겠지. 요렇게. 얘 얼마가 돼? 2분의 1인가?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의 제곱이 들어갈 거다. 이 내용인 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16개를 추출한 요거에 대한 확률을 구해달래. 144 이상, 146 이하. 그럼 자, 얘는 어떤 느낌이야? 여기가 145인데 144가 여기 있고 146이 여기 있는데 얘랑 간격이 얼만큼씩 떨어졌어? 1만큼씩 떨어졌는데 시그마에 대해서 몇 시그마 떨어졌어? 2 시그마씩 떨어진 거잖아? 그치? 2 시그마.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2겠지, 표준화하면. 그럼 뭐야? 요거에 2배 하면 끝나는 거지.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다 정규분포로 바꿔서 풀어라 이런 내용이야. 알겠지? 마지막! 요게 솔직히 제일 메인인데 모평균의 추정인데 모평균의 추정. 그러니까 결국 이거지. 여태까지 지금 너네한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원래 모집단이 있는데 그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그 표본 추출해서 사실 얘를 예상하고 싶은 건데 예상 못하지. 왜? 이거 가지고 얘 구하려면 얘 평균들을, 이 표본 평균들을 다 구해서 평균을 구해야 된다는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는 사실상 그냥 이 관계식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실제로 하라는 건 이거야. 내가 어떤 모집단이 있어. 거기서 하나를, 표본 평균을 하나 추출할 거야. 그거를 x바라고 했을 때, x바를 하나 추출했을 때 요걸 기준으로 이 x바라는 걸 기준으로 실제로 평균이 어느 정도 안에 들어올 것 같아요 라고 확률로서 얘기하는 거를 우리는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할 거고 그 구간을 설정할 때 나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얘는 x바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런 느낌이라서 이런 느낌으로 표현한다. x바 마이너스 a, x바 플러스 a 맞지? 이렇게. 그래서 요 구간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신뢰 구간이라고 할 거고 그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해달래 라고 하면 이거에서 이걸 빼는 거라서 나는 그거를 EA라고 한다.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걸 우린 EA라고 한다. 오케이?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맞지? 그래서 나는 여기 안에 평균이 들어올 거야 라고 예상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당연히 생각을 할 때 구간을 넓히면 당연히 평균이 무조건 들어올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내가 키를 조사하는데 하나 구했는데 얘가 170이 나왔어. 근데 키는 0cm부터 3m 사이에 있을 거예요 라고 하면 100%겠지? 그치? 근데 그거는 자료가 좋은 자료야? 아니죠, 맞죠? 그래서 이 구간을 좀 최대한 좁히면서 신뢰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런 느낌인 거지.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신뢰도가 뭐냐면 95%랑 99%죠. 어딨어? 여기 있네. 99%. 그치? 그래서 95%, 99%라는 게 어떤 느낌인 거냐 이거지. 나는 이 평균 M이, 이 모평균 M이 뭐랑 뭐 사이에 있을 걸 예상하는 거냐. X바 마이너스 A보다 크고 X바 플러스 A 사이에 있을 요 확률을 설정하는 거야. 내가 얼마로 설정할 거냐. 여기선
0.95라고 설정하겠대. 95%라고. 그럼 요 의미가 뭐냐면 실제로 이 구간, 요 구간 안에 얘를 정규분포로 해석했을 때 얘는 당연히 정규분포를 따를 거야. 그치? 얘는 이 확률, 이 표본 평균에 대한 거니까. 그치? 요 정규분포를 따를 건데 이 정규분포를 따랐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 안에 들어올 요 면적이 95%가 될 때 그치? 그때의 확률이 이렇게 된다 이거야. 요 구간 안에 들어올 확률이 95%다 이런 내용이야. 그럼 그때 A가 얼만데요?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A를 구하려면 우리가 뭐 해줘야 되냐면 얘를 표준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표준화. 그치? 그럼 얘를 표준화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요 식을 좀 변형을 좀 해볼 건데 요 식을 좀 변형하면 이렇게 써야 되냐? 잘 봐. 요 놈을 좀 보면 얘는 이렇게 써도 돼. 솔직히 이 증명 과정이 중요한 건 아니야. 결국 이거 외우라고 시킬 거야. 알겠지? 근데 보여줄게 그래도. 자, 얘는 이렇게 써도 되지. A를 넘기면 X바가 M 플러스 A보다는 작거나 같고 여기서 A를 넘기면 반대로 이렇게 보면 X바는 A 넘기면 M 마이너스 A보다는 크거나 같네. 그지? 그지? 요거. 그래서 X바가 움직일 거야. 얘가 움직이는 거잖아. 그지? 얘는 지금 내가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따라 평균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가 확률 변수인데 얘가 요거랑 요거 사이에 있어야 돼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그지? 얘를 표준화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놈에서 평균을 빼면 얼마냐면 평균은 얼마야? 요 놈의 평균은 어차피 얼마겠어? M이겠지. 그지? 그럼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그지? 그걸 뭘로 나눠? 시그마로 나누겠지. 그 시그마로 나누는 게 시그마가 표준 편차잖아. 맞지? 근데 이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는 뭐가 돼?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 그치? 요거가 표준화 된 거고, 얘는 이제 Z로 바뀔 거고, 얘는 여기서 평균을 뺄 거야.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은 M인 거잖아. 그래서 지워지고, 얘도 A에서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는 거다. 그때, 요 놈은 표준화한 건데, 그때 항상 얘를 95%로 설정하면, 그 넓이가 될 때 표준화를 하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걔가 마이너스 1.96부터 여기 1.96까지가 나오더래. 그래서 우린 그때 그 값을 뭐라고 하냐면 실내 계수 K라고 합니다. 혹은 실내 상수 K라고 할 거고, 그 K는 너네한테 알려줄 거야. 왜냐면 95%면 걔를 바꾸면 1.96이다. 혹은 99%면 2.58이다. 이거는 이미 설정되어 있는 거거든. 표준화해보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 이미 알려줄 거고, 만약에 그 숫자가 좀 더러우면 그냥 얘를 2라고 줄 때도 있고, 뭐 0.5라고 줄 때도 있고, 3이라고 줄 때도 있어.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책에 써있는 대로 가져야 돼. 난 1.96인 거 아는데 해도 만약에 책에서 2라고 하래. 시험지에서 2라고 하래. 그럼 2로 풀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그건 책에 써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 실내 계수, 실내 상수라고 할 건데, 그때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난 A가 궁금했잖아. A가. 그치? 그럼 그 A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A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K가 1.96이면 여기 써있는 거야. 여기 A 집어넣으면 이렇게 써줘야겠다.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고, 여기는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 뭐가 평균 M이 요 사이에 있을 거다. 이런 내용이야. 그게 요 공식인 거야. 그치? 이 K가 지금 1.96인 거고, 이 K가 2.58인 거고, 맞지? 똑같은 공식인데, 사실 이 증명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결국 이거를 외워야 돼. 여기다 다 대입해서 풀 거야. 그때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냐면, 실내 구간은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실내 구간의 길이라 그랬지? 그래서 얘에서 얘 빼면 되거든? 그게 2A라 그랬지? 그래서 2A가 실내 구간의 길인데 걔는 얼마냐면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것도 좀 기억해두면 좋아. 많이 사용하거든. 그 다음 두 번째 또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얘가 확률 변수 X를 이렇게 하나 구했어. 그때 평균이 여기 있을 거라고 예상한 거잖아. 그치? 그럼 그때 요 거리, 실제로 내가 예상한 거리랑 내가 구한 거리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차이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오차라고 할 건데, 그 오차는 항상 m-x 바라고 쓰는데 그거의 절대값. 왜? 평균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오차는 당연히 얼마보다 작아야 되냐? A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것도 기억해두면 나쁘지 않아. 요 식이 은근 많이 나오거든. 얘는 A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라고 예상할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요것도 은근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는 게 좋다. 그 내용이다.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이제 좀 예상을 좀 해보면, 자, 내가 실내 구간의 길이를 늘리려면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첫 번째, 실내 구간의 길이를 늘리려면 신뢰도를 높이면 돼. 신뢰도를 높이면 얘가 90%, 95%, 100% 이렇게 늘리면 구간은 당연히 넓어져. 근데 그건 좋은 자료야? 안 좋은 자료야. 맞지? 그럼 나는 신뢰도는 좀 줄이면서 구간만 넓어졌으면 좋겠거든. 그 구간이 넓어지는 방법이 뭐냐면
얘랑 지금 비교했을 때, 자, 내가 요 간격이 넓어지면 좋은 거잖아. 내가 예상하는, 야, 당연히 이 넓으면 여기 안에 들어올 확률이 더 높아지겠지. 그지?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볼까? 이 좁은 구간 안에 들어올 확률이 90%인 거랑, 이 넓은 구간 안에 들어올 확률이 90%인 거랑, 내가 거꾸로 얘기했구나. 미안해. 다시 갈게. 좁은 구간 안에 들어올 확률이 90%인 거랑, 이 구간 안에 들어올 확률이 90%인 거랑 어떤 게 더 좋은 자료 같아? 그치? 요거에 들어올 확률이 높은 게 좋은 거잖아. 그럼 구간이 좁아져야 더 좋은 자료네. 그치? 반대로 얘기했네. 그럼 구간이 더 좁아지려면 이 구간의 길이가 좁아져야 되지. 얘가 좁아지려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딱 요거. 표본의 크기. 이 표본의 크기를 키우면 키울수록 어떻게 돼?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작아질 거 아니야. 구간의 길이가 좁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좋은 자료다. 예를 들어 우리가 대통령 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100명 조사해서 구한 확률이랑 1000명 조사해서 구한 거랑 10,000명 조사해서 구한 거랑 당연히 많은 수를 구하면 훨씬 더 정확하겠지. 너무 당연한 내용이지 맞지? 그걸 좀 기억해주면 돼. 알겠지? 문제 볼게. 자, 어느 자동차 회사에 생산하는 자동차의 1회 전기 충전 주행거리는 평균이 M이다. 표준 편차가 16인 정기분포를 따른다. 그때 이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한 전기 자동차 중에서 64대를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구한 신뢰도가 뭐 이렇게 됐대? 95%래. 그치? 그럼 신뢰도 95%일 때 얘 신뢰 개수를 이렇게 계산하라 이거 얘기해 준 거야. 이거 절대값 빼면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까지 그 내용이니까 맞지? 이렇게. 그때 이걸 본다. 그때 이걸 보자. 그럼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그 공식만 하나 기억하면 되는데 나는 이렇게 했어. x바 마이너스 a부터 평균이 x바 플러스 a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가끔 이걸 스몰 x라고 쓸 때가 있고 라지 x라고 쓸 때가 있거든. 별로 상관은 없는데 그냥 스몰 x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냥 어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를 추출해서 그걸 기준으로 평균이 얼만큼 떨어졌는지를 판단할 거라 했지. 그래서 그냥 단 한 번 추출했을 상황을 그냥 스몰 x라고 많이 써. 근데 보통 문제에서도 그렇게 막 엄청 내가 볼 때 그렇게 막 구분하진 않거든?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알겠지? 그냥 이렇게 하도 돼. 이렇게. 자, 이렇게 될 거고, 이 구간이 요 느낌이 돼야 되는 거야. 얘가 x바 마이너스 a가 돼야 되고, 얘가 x바 플러스 a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x바 마이너스 a라는 거, 아까 a는 어떻게 구한다 했지? 얘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지. 그럼 x반은 뭔데? 내가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표본 평균은 뭔지 모르네? 그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한다는데 그게 뭔지 모르잖아. 그럼 x가 되는 거야. k는 얼마로 계산하래? 1.96. 그치? 내가 몇 개 추출해서? 64개 추출했으니까 8분의. 원래 시그마가 얼마야? 16. 그래서 여기 16 이렇게 되는 거지. 약분하면 얼마? 2가 되는 거네. 곱하면 얼마? x바 마이너스 3.92인가? 요게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야. 그걸 가지고 x바 구하면 되는 거지. 원래 평균. 내가 구한 표본 평균. 그치? 근데 사실 얘는 이렇게까지 안 구해도 돼. 그냥 x바를 안 구하고도 바로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게 얘는 실내 구간의 길이. 자, 얘에서 얘 뺀 게 실내 구간의 길이 아니야? 간격? 그럼 얘에서 얘 빼면 얼만데? a 마이너스 477.08인 거지. 그게 얼마냐? 얘에서 얘 뺀 거니까 뭐야? 그냥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야. 그래서 그냥 2 곱하기 k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시그마 얼마였지? 16. 이렇게 된다. 요거.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면 바로 A가 나오는 거지. 그치? 요거 넘기면. 그치? 그러니까 X바를 굳이 안 구해도 되지. 맞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하면 돼. 그냥, 난 헷갈려. 그럼 이거 해도 돼. 대입만 잘하면 솔직히 어려울 게 없거든. 대입만 잘하면. 그치? 요 느낌이다. 하나만 더 볼까? 아니, 그만 볼까? 아니, 하나만 더 볼래. 자, 보면. 요거 하나만 더 볼게. 자. 시간 남았잖아. 좀, 3분만 쓸게, 3분만. 다음 뭐예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 한 명의 1분당 심장 박동수의 평균이 M이래. 그 다음 두 번째.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기분포를 따른다. 그때,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36명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의 X바를 이용하여, 그러니까 여기 X바라고 했네. 그치? 그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이거래. 그치? 그때 이걸 구해야 돼. 그럼 자, 얘는 어차피 X바도 구해야 되고 시그마도 구해야 되네. 그치? 그럼 얘는 따로따로 그냥 구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자, 우리가 어떻게 추정하는 거냐면 내가 예상한 표본 평균보다 얼만큼 차이 나는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만큼 차이 나는지, 이 평균이 플러스 마이너스 얼만큼 차이 나는지를 구하는 거고, 그지? 그럼 그 A를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것만 딱 기억해두면 된다고. 그럼 이제 대입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x바는 뭔지 몰라. 마이너스 k를 얼마로 계산하래? 2.58 곱하기 루트 n은 얼마래? 루트 n 36명 추출해서 6분의 시그마가 얼마래? 안 알려줬어. 시그마 이렇게 된다. 요게 얼마라는 거야? 얘는 68.84 맞아? 두 번째 얘는 뭐야? 얘는 x바 플러스 2.58 곱하기 6분의 시그마 L가 얼마냐면 79.16이라는 거지. 그럼 둘이 뭐 하면 돼? 연립 더할게. 좌변 더하면 얼마야? 0 올라가고 0 올라가고 0 올라가니까 148이었나 아까? 이거였던 것 같아. 그게 2x바다. 왜? 얘네들 부호만 다르니까 지워지잖아. 맞지? x가 얼마라는 거야? 74라는 거지. 그럼 그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시그마 나오겠지. 그 계산해주면 돼. 이 느낌이야. 대입만 하면 끝나. 이것만 알면. 알겠지? 끝이다. 끝.